이번 영상은 지난 7월 첫 주에 다녀왔던 강원도 고성의 무남 리조트와 낙산대기 다이빙에 대한 것입니다. 나아진 도로 사정으로 강원도 지역은 평일 투어로 당일에 2회 다이빙을 가볍게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낙산대기 다이빙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쿠버넷 채널. 오전 6시 하남에서 출발해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니 고성에는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고성 다이빙을 올 때 자주 이용하는 천진리의 신바람 식당에서 일행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식 백반이지만 아침으로 먹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아펙스 코리아의 사무실에서 심재호 대표가 내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함께한 강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무남 리조트로 이동했습니다. 캠핑장까지 운영하는 무남 리조트는 전체 부지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주말에 도착할 각 팀의 리더 이름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박정열 강사는 카메라 시스템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사무실 창에는 무남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낙산대기와 금강산 포인트에 대한 안내 포스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충전된 공기통들이 다이버들을 기다리며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박주명 사장님께 부탁하여 스테이지 탱크에 50% 나이트록스를 충전했습니다. 동해 다이빙을 할 때는 가능하면 스테이지 탱크를 휴대하는데 감압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기 부족 시에 예비 호흡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만든 무남 다이빙 포인트 지도입니다. 낙산대기에는 최소 100여 개의 봉우리들이 23에서 45m 수심에 있다고 합니다. 금강산 포인트에는 14에서 25m 수심의 봉우리가 10여 개 있습니다. 다이빙 안내사항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무남은 비치 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리조트 뒤편으로 바위를 넘어가면 비치 포인트가 나오는데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보트를 타고 나가서 낙산대기에서 2회 다이빙을 하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아펙스 코리아의 심재호 대표가 버디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아펙스 코리아 심재호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박정열 강사와 문성민 강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낙산대기 메인 갑니다. 낙산대기 메인 포인트를 찾아서 입수했습니다. 수심 23m의 봉우리에 도착하였는데 키 작은 섬유새닐 말미잘들은 보이지만 부채불 산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재호 대표가 스쿠트를 타고 연결되는 봉우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낙산대기 봉우리 사이의 바닥은 모래이며 수심은 40m 내외입니다. 지느러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봉우리의 수심은 가장 얕은 곳이 23m이며 봉우리 수심이 30m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앞서간 심재호 대표가 라이트 신호를 보내며 길을 안내해 줍니다. 갑자기 스쿠터 소리가 요란해서 위를 올려다보니 다른 팀의 다이버들입니다. 대여섯 명 정도가 모두 사이드 마운트 더블 세팅에 스쿠터를 타고 갑니다. 낙산대기 다이빙을 하기에는 그들의 세팅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심 23m에서 45m에 걸쳐 흩어져 있는 100여 개가 넘는 봉우리들을 돌아보려면 싱글 탱크로는 맛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봉우리 사이의 계곡에 모여있는 불볼락들을 만났습니다. 쥐노래미와 탁자 볼락들도 보입니다. 좁은 틈에 모여있는 볼락들은 씨알이 제법 굵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본 것 같은 우렁생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계곡 사이에 모여있는 불볼락들과 탁자볼락들이
예뻐서 한참을 구경하며 촬영했습니다. 부채불 산호가 없으니 예전과 달리 남해바다 느낌이 났습니다. 섬유새닐 말미잘 사이에 비단멍게가 아니라 우렁생이가 있는 모습이 잘 적응이 안됩니다. 가끔 부채불 산호들이 보이긴 하지만 가운데 줄기 정도만 남아있는데 한 개체 위에 깃털 말미의 해조류가 붙어있는 것을 보니 환경변화가 원인인 듯합니다. 해조류가 부채불 산호 위에 번성하면서 부채불 산호들이 고사한 듯하네요. 부채불 산호가 번성했던 멋진 수중 봉우리가 해조류, 히드라, 우렁생이, 석회조류 등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온변화가 낙산대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한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섬유새닐 말미잘들도 일부 남아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걱정입니다.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잠수기업자들이 홍합을 긁어가서 그런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황폐한 능선을 지나 계곡으로 들어서니 다시 불볼락무리가 보입니다. 처음 만났던 볼락무리보다 개체수가 훨씬 많고 크기도 더 큰 듯합니다. 크랙 사이로는 탁자볼락들도 많이 보입니다. 크기는 탁자볼락이 더 크지만 개체수는 불볼락이 더 많았습니다. 계곡에 산호부치 히드라들은 많은데 부채불 산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바위에 멍게들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부채불 산호들이 종종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빈도가 많이 희박합니다. 그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유새닐 말미잘 불락도 반갑습니다. 신재호 대표를 불러 모델로 놓고 다시 한번 계곡을 돌아봅니다. 다이브가 있으니 규모가 비교가 되네요.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23m 봉우리 위로 올라와 상승을 시작합니다. 박정열 강사가 신재호 대표를 모델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커튼 원형 해파리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이 있는 촉사의 길이가 엄청 길어 보입니다. 신재호 대표가 안정적인 자세로 안전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강사는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다이빙을 마무리하네요. 문성민 강사는 SMB를 전개하여 안전정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오니 박주명 사장님이 배를 몰아 다가옵니다. 리프트는
배의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는데 리프트 하나로 다이버 2명을 한꺼번에 싣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더블 탱크, 한 명은 싱글에 스테이지를 달고 있는데도 그냥 올라갑니다. 저도 더블 탱크를 맨 문승민 강사랑 함께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배에서 그냥 수면 휴식을 했는데 간이 화장실이 있어서 급한 볼일은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재호 대표는 다음 다이빙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포인트의 좌표를 찾아보았습니다. 낙산대기는 설악산의 울산바위처럼 수중에 봉우리가 열을 지어 있는 곳으로 그 수가 100개가 넘기에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좌표에 찍혀있는 메인 포인트와 V라인을 달아놓은 곳 외에는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빙은 결국 옆 동네 리조트에서 V라인을 묶어놓은 곳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우리의 수심이 30m입니다. 두 번째 다이빙이라 감압 다이빙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얕은 수심의 봉우리를 찾아 헤매다 다이빙을 금방 마쳤습니다. 깊은 봉우리들은 상단에도 히드라와 해조류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20m 수심대의 봉우리를 만났지만 멍게와 키 작은 해조류들, 깃히드라 정도만 보였습니다. 가장 얕은 23m 봉우리 꼭대기에서 부채불 산호를 만났지만 그 규모도 초라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찾은 낙산대기는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무남 리조트 사모님이 준비한 만남 점심을 먹으며 당일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호흡기를 오버홀 할 짬이 없었는데 심재호 대표를 만난 김에 맡겼더니 월요일날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